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외도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외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저질렀다가 끝나는 실수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불편하게도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이 동일한 패턴이 찾아오고 더 강한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오면서도 이 흐름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죠. 자, 많은 분들이 상담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끝내려고 했어요. 다시는 연락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또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반복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고백들은 사실 변명도 아니고 핑계도 아니에요. 외도가 스스로를 압도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외도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 내가 살아있는 느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 느낌, 현실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난 느낌, 이 감정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죠. 특히 금지된 관계에서 나오는 그 긴장감과 비밀성, 들키지 않으려는 그 위험감, 몰래 주고받는 메시지의 그 짜릿함은 일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감정이에요. 이 감정들은 모두 뇌에 그 도파민을 비정상적으로 분비시키고 그 순간만큼은 현실에서 도망친 듯한 해방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 감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내가 그 기억을 보상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힘들어질 때마다 뇌는 자동으로 그 보상 경로를 다시 찾으려고 해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이미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길을 학습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도는 사랑의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즉 내 마음속의 공허함, 외로움, 인정욕구, 현실 회피와 같이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외도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 안의 상처를 잠시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세요. 그럼 외도는 상대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부분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의 대체제일 뿐이지 마음의 통증을 잠시 마비시키는 제일 빠른 진통제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외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왜 그랬어요 또 도대체 이걸 왜 반복하는 거예요 라고 묻지만 정작 외도를 반복시키는 이 내부 메커니즘은 우리 안에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봐야 돼요. 왜 외도는 끝나지 않는가? 왜 끊겠다는 결심이 지속되지 않을까? 왜 후회와 다짐이 반복되는데도 행동은 그대로인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외도를 중독이란 단어로 설명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외도의 반복이 운명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저 외도는 중독과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감정의 회피 메커니즘이라는 사실만 남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후회하고 끊지 못했던 외도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왜 중독처럼 사람을 붙잡는지 그 이유를 가장 현실적이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이유는 외도 회복의 첫걸음일 뿐 아니라 내가 왜 이런 행동을 반복했는지 혹은 상대가 왜 이런 행동을 반복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 현실 도피가 즉각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외도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도가 현실에서 느끼는 무거움과 스트레스를 아주 빠르게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갈등, 반복되는 책임감, 직장에서의 그 스트레스, 마음속에 쌓여있는 외로움 같은 것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이런 감정들은 축적되면요 점점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외도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찾아와요. 아주 사소한 관심 표현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순식간으로 부드러워지고 짧은 칭찬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런 감정은 일상에서는 잘 경험하기 어려운 대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뇌는 이 순간을 강하게 기억하게 되고 이 감정 좋았다 이렇게 빠르게 학습하게 돼요. 사람의 뇌는 원래 오랜 시간 버티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보다 즉각적으로 편해지는 경험을 훨씬 더 강하게 기억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스트레스 상황이 찾아왔을 때
뇌는 과거의 그 빠른 편안함을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마음이 그 방향으로 기울게 되죠. 자, 이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생각 없이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말들은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뇌의 반응이에요.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해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외도가 주는 이 감정적인 변화는 너무 빠르고 즉각적이기 때문입니다. 외도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그래도 반복되는 이유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현실이 잠시 멀어지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 짧은 해방감은 뇌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비슷한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외도가 반복되는 이유는 상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정이 너무 빠르고 강하게 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힘든 현실을 오래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방향이 있다면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쩌면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결국 외도는 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힘든 현실 속에서 가장 빠르게 감정을 달래주는 도피의 루트가 생겼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외도의 본질을 보는 관점이 됩니다. 자, 둘째, 죄책감보다 쾌감이 먼저 학습되기 때문이다. 외도는 처음에는 죄책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행동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오고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함께 찾아와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감정 구조가 서서히 바뀝니다. 죄책감보다 이 감정적인 쾌락과 설렘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그 뇌가 강한 감정 자극을 우선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외도 상황에서는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특별하게 바라봐주는 그 느낌, 사소한 말에도 위로받는 느낌, 금지된 관계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몰래하는 행동의 그 아슬아슬함, 이런 요소들이 모두 더해지면서 뇌는 강한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죠. 이때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이 순간이 기분 좋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 비슷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죄책감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좋았던 감정의 기억이죠. 자,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원래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뇌는 과거에 잠시라도 기분이 좋아졌던 순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이 과정은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좋았던 감정을 먼저 찾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도 경험이 반복이 될수록 처음에 느꼈던 죄책감은 점점 무뎌지고 그 대신에 그 설렘, 인정받는 느낌, 살아있는 느낌 같은 긍정적 감정이 더 선명하게 기억이 돼요. 사람은 이 선명한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게 되고 결국 외도가 다시 반복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도가 반복되는 이유가 상대방의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실제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정이죠. 그 감정이 강렬했고 현실에서는 쉽게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뇌가 계속해서 그 방향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뇌가 이미 죄책감보다 쾌감을 먼저 떠올리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잘못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반복되면서 감정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자, 외도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감정 보상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서 생기는 반복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죄책감보다 쾌감이 먼저 떠오르는 순간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다시 반복될 위험이 아주 높은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셋째, 관계가 깊어지면 끊을 이유보다 붙잡을 이유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외도는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대화, 사소한 관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이일 뿐이에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는 점점 그 감정적인 무게를 갖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고민을 나누고 일상의 감정을 공유하게 되면서 관계의 성질이 조금씩 깊어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했는데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이 관계를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공간으로 느끼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해결되지 않던 감정들이 이 관계 안에서는 쉽게 나누어지고 말하지 못하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꺼내지게 되고
그 감정의 교류가 이제 안정감을 만들어내죠. 자, 이때부터 사람은 관계를 끊을 때 느끼는 손실감을 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끊어야 한다는 그 당연한 생각이 우세했는데 이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아, 이 사람과의 대화를 잃고 싶지 않다. 이 감정을 잃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다. 이런 감정이 그 죄책감보다 더 크게 자리하게 됩니다. 특히 현실에 빈틈이 있거나 마음속에 공허함이 오래 쌓여온 경우라면 이 관계는 단순한 금지된 만남이 아니라 정서적인 의존의 대상이 되기 쉬워요. 사람이 관계를 끊기 어려운 이유 중 대부분은 상대가 좋아서라기보다 그 사람이 주는 감정적 안정감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또한 감정이 오랫동안 쌓이면 뇌는 이 관계를 위험한 관계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저장하게 돼요. 그러면 뇌는 관계를 끊는 것 자체를 손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안정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자, 이 판단은 의지로만은 뒤집기 어려운 구조를 딱 만들어내요. 그래서 외도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머리로는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은 조금만 더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외도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의존과 습관의 문제가 돼요.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곳,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곳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감정이 강할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고 깊어진 만큼 끊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외도는 시간이 지나면 끊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잃고 싶지 않은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변화가 생기는 순간 외도는 반복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결심 이상의 노력이 필요해지죠. 자, 넷째, 외도를 지탱하는 생활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도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속 작은 루틴과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의 자리 잡기 시작하면 외도는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습관처럼 굳어지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 연락을 피하는 방식, 회식이나 업무를 핑계로 만들어지는 여유 시간, 대화를 나누는 톤까지도 일정한 흐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뇌는 이것을 일상의 그 일부로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 익숙한 패턴을 쉽게 끊지 못하는 존재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만들어진 습관을 깨는 것은 더 어렵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외도가 딱 그렇습니다. 감정적 보상뿐만 아니라 어떻게 연락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숨기는지에 대한 생활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 패턴 자체가 외도를 유지시키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자, 가령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게 되는 흐름이 발생이 되고 그 시간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대가 떠올라요. 이런 그 감정이 습관의 작용이에요. 또 일상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이럴 때는 저 사람에게 털어놓고 위로받아 썼지라는 이 반사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외도는 사람이 의식해서 선택하는 행동이 아니라 익숙한 패턴대로 움직이는 행동이 되어버리죠.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끊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도 몸과 마음은 이미 익숙해진 길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패턴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끊는 과정이 단순히 관계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온 일상의 흐름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끊고 싶은데 계속 생각난다. 연락을 안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손이 가 있다.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패턴이 굳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외도를 지탱하는 것은 감정 하나가 아니라 감정과 습관과 생활 패턴이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예요. 자, 이 구조가 일단 만들어지면 외도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익숙한 생활 방식의 일부처럼 작동하게 되고 그래서 더 끊기 어렵고 더 쉽게 반복되는 거죠. 다섯 번째, 외도가 마음속 상처를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도가 반복되는 마지막 이유는 외도가 단순한 설렘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외도는 그 상처를 치료해주지는 못하지만 잠시라도 마비시키는 역할은 합니다. 그리고 그 잠시의 마비가 반복이 되면 사람은 그 감정적 진통제를 계속 찾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어릴 때부터 쌓인 외로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경험, 가정에서 느끼는 그 거리감, 배우자에게 말하기 어려운 허탈감,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죠.
자, 이런 감정들은 해결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빈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외도는 이 빈자리 아주 빠르게 스며들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작은 말에도 공감해주고 말 못했던 속마음을 편하게 털어놓게 해줄 때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마음속에 상처를 잊게 됩니다. 자, 이 느낌은 짧지만 강력해요. 현실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그 사람에게는 쉽게 말할 수 있고 마치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착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때 뇌는 이 관계는 나를 편안하게 해줬다 라는 감정을 저장하죠. 현실에서는 해결되지 않던 그 상처들이 외도 상대와의 관계 안에서는 잠시 조용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관계를 잘못된 행동으로만 기억하지 않고 그때만큼은 내가 괜찮았다라는 감정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도를 끊으려고 해도 어떤 분들은 막상 끊는 순간 허전함, 공허함, 불안함이 밀려와요. 자, 이 감정은 그 사람의 특별해서가 아니라 외도가 잠시나마 메워주던 상처의 자리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 감정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감정보다 편안한 감정을 찾게 되어 있어요. 결국 다시 외도로 손이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즉, 외도는 사랑의 문제라고 단정지기가 좀 어렵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 공허, 외로움을 잠시 가려주는 감정적 진통제가 되는 순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좀 이해하면은 좀 쉽습니다. 자, 이 감정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성을 붙잡고 끊어야 한다라고 다짐을 해도 마음이 자꾸 그 방향으로 들어가게 돼요. 결국 외도가 반복되는 이유는 상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상처를 잊게 해주는 가장 빠른 통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메워줄 무언가를 계속 찾게 되겠죠? 외도는 그 중에 가장 즉각적이고 해결책처럼 느껴져서 반복되기가 쉬워집니다. 이제 좀 정리하자면 외도가 반복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약했을까? 내가 정말 잘못된 사람인가? 내가 나쁜 선택한 걸까? 하지만 오늘 이 5가지 이유를 좀 돌아보면 그 질문의 이면에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 이상의 지치고 흔들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셨을 거예요. 외도는 누군가가 나빠서 한 행동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죄책감 속에서 잠도 못 이루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외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숨을 쉬고 싶다. 자, 그런 갈등 속에서 움직인 마음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사람은 누구나 버티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이 쌓일 때가 있고 가정에서 대화가 막혀 있을 때가 있고 배우자가 나한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자, 그 공허함 속에서 잠시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말이 현실보다 더 크게 울릴 때가 있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 감정은 때로는 죄책감보다 더 강력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경험한 분들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이 반복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근데 이거는 결코 약해서만은 아니고 또 나빠서만도 아니고 그저 너무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오느냐고 삶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져 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나는 잘못한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죠. 저도 잘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잘못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 선택이 그 사람의 본질도 아닙니다. 그 선택 뒤에는 말하지 못한 채 오래 남아있던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외로움이 있었을 수 있고 정말 오랫동안 버텨온 마음의 골이 있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그저 왜 그랬냐고 탓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회복의 길을 찾기가 어려워지겠죠. 사람이 변화하고 회복되는 과정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는 순간 그 잘못이 왜 반복되었는지를 보고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도 보이기 시작하겠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가운데 스스로가 많이 무너져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조금만은 자신에게 너그러워져도 괜찮아요. 당신이 했던 선택이 잘못된 것은 맞는데 그 선택을 만든 마음까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은 그 순간 정말 힘들었고 그 힘듦을 견디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뿐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유를 이해하게 된 사람은 반복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를 이해한 사람은 그 이해는 변화를 불러오는 가장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힘든 시간을 혼자 버텨왔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그 마음을 탓하기보다 잠시라도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너 정말 장하다. 너 여태까지 되게 잘했다. 자, 외도라는 문제는 절대 가벼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니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죠.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태도는 부드럽고 따뜻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탓하고만 있으면 멈춰 있지만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천천히라도 다시 걷기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힘들었던 그 마음, 저는 정말 잘 알아요. 이제는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길은 멀어 보이지만 사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